콘텐츠 제작 기술 동영상 강의 7회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캠퍼스 공지사항 다들 확인해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비대면 강의 이번 학기 남은 일정 모두 비대면 강의로 학교에서 방침을 정해서 공지가 내려왔죠. 그래서 우리 수업도 부득이 여러분들에게 공지된 바와 마찬가지로 남은 일정을 동영상 강의 중심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넓은 이해를 바라겠고요. 아무래도 2020년도 올해가 저나 우리 학생들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굉장히 인상적인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들을 우리에게 생각을 하게 하는 한 해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우리 2학기 수업을 통해서라도 2020년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져온 여러 가지 의미, 특히 문화예술 영역에서 활동하게 될 우리에게 가져온 여러 가지 의미와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동영상 강의로 진행되는 이번 학기가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도 많고 또 아쉽고 부족한 부분들도 많겠지만 또 일상적이었던 평소라면 생각해 보지 못했을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조금 우리에게 많은 또 시사점들을 주고 있는 그런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남은 그 동영상 강의 기간 중에도 여러분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집중해 주시고 또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비록 그 온라인을 통한 그런 학기이지만 소기에 그런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와 우리 학생 여러분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모둠 활동 팀 프로젝트 과제에 대해서는 제가 공지사항 통해서도 안내를 드렸고 또 임시 모둠 대표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들 또 그다음에 그 실제 발표 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둠별로 어려운 그 여건이지만 잘 준비해서 학기 말에 좋은 발표 될 수 있도록 준비들을 또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번 학기 모든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프라인에서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그 커뮤니케이션 상의 어려움들, 아쉬움들은 2학기 과제를 준비할 때 또 새로운 주제, 또 새로운 모둠, 또 새로운 어떤 그 발표 형식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그런 아쉬움들 채워갈 수 있도록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원래 그 강의실에서 5월 4일 날, 5월 4일이죠. 5월 4일 날 강의실에서 만나는 일정으로 후반기를 진행을 할 생각을 했었는데 부득이 5월 4일 날 그 강의실 강의가 학교에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동영상 강의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일정을 변경을 했고요. 그래서 5월 4일 날 우리가 만나지 못한 것은 6월 22일 날 보강주 한 주 여유가 있는 일정으로 지금 학교에서 새롭게 일정을 주었기 때문에 6월 22일 날까지 우리 수업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15일 날, 6월 22일 날 두 번에 걸쳐서 모든 프로젝트 기획안 발표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그 전까지는 6월 8일까지는 이제와 마찬가지로 유튜브 동영상 강의로 진행될 테니까 계속해서 그 사이버 캠퍼스 공지사항에 올라가는 동영상 강의 링크 주소 확인하셔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 이론 강의 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마 오늘 오전에 또 그 세계 모둠 팀 티칭 시작해서 이번 주 다음 주에는 동영상 강의와 별도로 팀스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모든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팀 티칭 모둠별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참여했던 팀들 계속 잘 준비해 주시고 다음 주에도 예정되어 있는 나머지 3모둠, 5모둠 같이 또 팀 티칭하면서 온라인 상에서 진행되는 팀 프로젝트이지만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 안에서 한번 잘 진행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콘텐츠 기획 이론 강의 자료 같이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6페이지부터 살펴보겠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콘텐츠 융합의 전통에 대해서 살펴봤었고 또 대중문화 시기 그 다음에 디지털 시대를 계속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이런 사회 환경의 변화, 시대 환경의 변화에 어떤 그런 그 요소들이 작용을 해왔는지, 그러한 인간들의 진화 역사에서 예술이라고 하는 그 영역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면서 존재해 왔으며, 또 이런 그 대중예술 시기, 또 디지털 시대, 이렇게 또 최근에 시대적인 어떤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대중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그 변화와 또 시스템상의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할 정도로 새로운 디지털 기술들이 인간들의 일상뿐만 아니라 일상을 바꿔놓은 많은 새로운 디지털 기반 기술들이 문화예술 영역까지도 많은 변화의 흐름들을 가져오고 있다. 대중예술 시기에 복제기술의 발달과 융합하면서 대중예술이라고 하는 영역이 크게 확산되고 큰 기반을 갖출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디지털 시대에는 새로운 디지털 기반 기술들과 대중예술이 융합을 하면서 굉장히 큰 유의미한 흐름들을 일궈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것은, 그러면 이런 새로운 시대 환경 안에서 우리는 대중예술과 관련해서 어떤 기획을 할 것인가, 대중예술 기획과 관련해서 우리는 어떤 사고, 어떤 전략을 준비해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번 학기 후반부 이론 수업에서는 콘텐츠 기획과 관련된 전략들, 이론들 집중적으로 이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살펴보는 콘텐츠 기획 전략의 이런 그 디테일한 요소들을 우리가 적용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시대적인 환경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대중예술의 흐름, 대중예술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2000년대라고 하는 이런 디지털 시대라고 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대중예술을 프로젝트 기획을 할 때 이제 살펴봐야 될 전략 요소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에게, 기획자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유력한 무기들 가운데 몇 가지를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디지털 시대라고 하는 시대적인 그런 환경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한 구석에 딱 그 상들을 세워 두시고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이고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대중예술과 어떤 상호관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음 한구석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 주셔야 되고요. 그런 환경적인 그림 안에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야 될 그런 기획의 아이디어들을 시대적인 환경과 이렇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구체화시켜 나갈 때 여러분들이 이제 적용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략 요소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살펴보게 될 내용들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모든 프로젝트 기획에도 바로바로 적용시켜야 되는 그런 개념들이자 전략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중요성들을 생각을 해가시면서 강의 자료들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동영상 강의도 들어주시고, 또 동영상 강의가 끝난 이후에는 강의 자료 내용들을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리마인드하는 과정들을 반드시 가져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자, 26페이지 내용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화 콘텐츠 기획과 분석 이라고 되어 있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문화 콘텐츠 기획 프레임과 관련해서 첫 번째, 문화 콘텐츠의 기획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문화 콘텐츠 기획이라고 하는 그런 그 과정에는 어떤 요소들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의 개념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자, 우리가 아마 일상적으로 기획이라는 이 용어를 아마 특히 우리 문화 콘텐츠 학과 학생들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그런 그 보통의 학생들보다도 아마 더 많이 고민하고 사용하고 하는 그런 용어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막상, 자, 기획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용어의 뜻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딱 이렇게 딱 부러진 대답을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용어 중에 하나가 또 기획이
개념이라는 용어죠. 일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이면서도 구체적으로 그 개념을 설명하고자 할 때 또 구체적이지 않은 그런 용어 중에 하나가 기획이다라는 거죠. 또 그런 용어 중에 하나가 마케팅도 마찬가지죠. 우리 학생들이 마케팅 굉장히 이렇게 많이 입에 달고 사는데 막상 마케팅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또 이 답하기가 구체적이지 않은 그런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우리 수업은 기획에 관련돼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수업이니까 기획에 대해서 한번 우리 오늘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기획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개념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개념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이라든가 또는 어떤 사회적인 현상, 어떤 대상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인간들은 그 현상을 개념화시켜서 그 개념을 바탕으로 그 현상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의미와 가치들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전파하고 다음 세대로 전승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지적 능력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다른 동물들과 인간을 구별시켜내는 그런 지적 능력 가운데 하나는 개념화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기획은 바로 그러한 개념을 잡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텐데요. 일반적인 개념과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기획이라고 하는 이 의미의 차이에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아마 여러분들이 뭐 요즘은 학교를 잘 나갈 수 없으니까 요즘은 뭐 그런 경우가 쉽진 않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인간은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간다, 출근을 할다 할 때 눈뜬 그 순간부터 인간들은 기획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를 가는데 내가 오늘 어떤 교통수단을 선택을 할까? 뭐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 우리 학교까지 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옵션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조금 여유가 있는 학생들은 자기 자동차가 있는 학생들은 자동차를 운전을 해온다든가 아니면 뭐 부모님이 태워주시는 차를 타고 학교까지 올 수도 있는 자가의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버스를 타고 오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조금 비싸긴 합니다만 버스를 타면 학교 앞까지 바로 오는 빨간 버스, 광역버스가 하나가 있죠. 또 다른 옵션은 지하철을 타고 중간에 에버라인으로 환승을 해서 철도를 이용해서 오는 방식이 하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에버라인을 타고 유민시청역에 내리면 학교 셔틀버스, 노랭이를 타고 학교까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그런 세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텐데 뭐 학생들이 자동차를 이용하는 게 쉬운 건 아니니까 그냥 크게 우리에게 두 가지 옵션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는 버스를 탈 수 있는 옵션, 하나는 지하철과 에버라인을 탈 수 있는 옵션, 철도를 이용하는 옵션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편의상 버스와 지하철이다라고 합시다. 자, 버스와 지하철은 각각 특성이 다르죠. 버스는 가격도 조금 비싸고 그 다음에 교통 트래픽, 교통 체증 같은 게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까지 오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대신 타는 그 정류장에 따라서는 자기가 앉아서 편안하게 한번 자리에 앉으면 학교 올 때까지 앉아서 편안하게 학교까지 올 수 있는 정문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반면에 지하철 같은 경우는 비교적 교통요금이 저렴하고 그 다음에 막히거나 그런 게 없으니까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줘서 지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하철만큼 또 편리한 게 없겠죠. 다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너무 이렇게 지옥철 소리 들을 정도로 아침 저녁 사람들이 많고 앉아오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주로 땅 밑으로 오기 때문에 버스는 창밖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여유 있게 올 수 있는 반면에 지하철은 깜깜한 지하로만 다니는 그런 답답함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버스와 지하철은 각각 특성도 다르고 장단점이 이렇게 좀 다른 그런 옵션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침에 우리가 학교를 가기 위해서 내가 오늘 어떤 교통수단을 선택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람들은 이제 버스와 우리 학생들은 버스와 지하철이라는 옵션을 두고 선택을 할 때 선택의 기준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오늘 오전 수업이 없고 오후 수업인데 내가 좀 그냥 늦잠 자서 한 10시쯤 출발을 해도 슬슬 이제 가도 오후 수업 1시 반까지는 여유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내가 그냥 조금 비용을 들여서라도 오늘 같은 날 조금 여유 있게
앉아서 창밖도 구경해 가면서 오늘 오후 일정 미리 좀 마음의 준비 뭐 여러 가지 생각들 해가면서 하고 가고 싶어 라고 할 때는 뭐 부담 없이 버스를 선택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오늘 아침에는 오전부터 수업이 있고 또 내가 오늘 일어난 시간이 지금 학교까지 가기에는 빠듯하고 이럴 때는 그냥 뭐 좀 답답하거나 사람이 많다거나 이런 거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지하철을 타는 것이 오전 수업이 있는 날은 오늘 하루 일정을 진행하는데 적당한 그런 선택이 되는 거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하나의 학생, 한 사람의 학생이지만 어떤 날은 버스를 타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지하철을 타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버스가 옳고 지하철이 틀린 것도 아니고 지하철이 옳고 버스가 틀린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옵션들은 있는 그대로 자기의 의미와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만 어떤 날은 A라는 선택이 옳을 수도 있고 어떤 날은 B라는 선택이 더 적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무엇에 따라서? 선택의 기준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버스를 선택하는 것과 지하철을 선택하는 이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 있느냐? 그날 내가 교통수단을 선택했을 때 얻고자 하는 바에 따라서 그 목적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하느냐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목적은 그런 거죠. 오전에 수업이 있느냐, 오후에 수업이 있느냐, 지각해야 되느냐, 지각하지 말아야 되느냐, 조금 여유 있게 가도 되는 거냐, 오늘은 서둘러야 되는 거냐. 그 일정을 염두에 뒀을 때 오늘 일정과 관련해서 교통수단의 선택이 내가 오늘 주어진 나의 여러 가지 이 계획과 관련했을 때 이 교통수단이 나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베네핏은 뭘까? 이점은 뭘까? 이 교통수단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뭘까? 그것이 이제 선택의 기준이 되는 하나의 교통수단 선택의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아침에 눈 떠서 우리가 이것이 이제 우리 기획적인 사고인데 이런 기획적인 사고를 통해서 선택해야 될 사항들은 교통수단만 있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오늘 내가 학교에 갈 때 드레스 코드를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 시험 기간이다. 그럼 우리가 흔히 농담처럼 전투복장이라고 얘기하죠. 모자 쓰고 머리 질끈 묶고 뭐 화장기 없는 그런 메이크업도 화장기 없는 그런 스타일의 편한 트레이닝복이라든가 운동화 이런 거를 선택하는 것이 시험 기간에는 훨씬 적당한 그런 드레스 코드라면 오늘이 불타는 금요일 불금을 준비해야 되는 날이고 저녁에 소개팅도 누가 해준다고 그랬고 그런 날은 남학생이고 여학생이고 좀 더 근사한 갖춰진 그런 드레스 코드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날 내가 달성해야 될 최선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시험이냐 소개팅이냐에 따라서 드레스 코드도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눈을 뜨자마자 그 순간부터 수없이 많은 기획적인 판단, 기획적인 선택들을 내려야 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기획적인 사고에 해당한다. 사람들은 기획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이미 우리가 체험하고 있고 활용하고 있는 사고의 영역 중에 하나가 기획적인 사고의 영역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든 순간 기획적인 사고만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죠. 어쩔 때는 그냥 멍 때리고 아까 뭐 학교 갈 때 버스에 앉으면 창밖을 보면서 여유 있는 생각을 한다 그랬는데 그럴 때 그냥 멍 때리고 있는 시간들이 그냥 아무 이 복잡한 생각 없이 풍경만 보면서 상념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또 인간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시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100% 자기의 주어진 24시간을 기획적인 사고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24시간 가운데 많은 시간의 부분들을 기획적인 사고를 위해서 그런 시간들을 할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획적인 사고와 기획적이지 않은 사고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일까?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기획적인 사고는 가장 중요한 것, 목적이나 목표가 있다. 그 기획적인 사고, 기획적인 선택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기획적인 사고다. 그런데 어떤 목표나 목적이 구체적이지 않은 분불분명한 그런 사고들은 우리가 굳이 그런 사고들까지를 기획적인 사고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물론 많은 예술가들이나 기획자들에게 기획적이지 않는 사고가 기획적인 사고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멍 때리는 많은 시간들 그냥 당장 무엇을 얻기 위한 것들이 아니라 막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는 그런 시간들 굉장히 중요하죠. 창작이나 기획을 위해서. 그러나 그것이
그 직접적인 무언가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사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상 기획적인 사고와 그렇지 않은 사고를 구분하면서 기획적인 사고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요소들을 추출하기 위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그런 기획적이지 않은 사고와 기획적인 사고를 구분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기획적인 사고와 기획적이지 않은 사고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그 기준, 목적이나 목표가 있는 사고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의 차이가 가장 중요한 차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 자료 26페이지를 보시면 기획의 개념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기획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혹은 목적은 무엇이고 이러한 목표나 목적을 어떻게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목적 달성의 수단까지를 고려한 어떻게 how to에 대한 그런 그 영역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하는 그러한 계획과 약속, goals, means, 그다음에 commitments 이런 것들을 같이 우리가 고려하는 그런 그 사고의 영역이 기획이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goals, means, commitment까지를 같이 우리가 고려하는 그런 그 사고가 기획이다라고 하는 영역이다 보니까 기획은 당연히 비의도적인 행동이 아니라 의도적인 그런 행동의 영역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획은 당연히 의도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획의 개념을 생각을 할 때 중요한 몇 가지 키워드들이 나오는 거죠. 목표 혹은 목적, 그 다음에 달성 수단, 그 다음에 의도적인 행위. 이러한 세 가지 우리가 키워드들을 우리가 기획의 개념을 도출해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키워드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기획은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혹은 목적이 무엇이고 이거를 어떻게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수단에 대한 계획과 약속이 되기 때문에 의도적인 행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기획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사고는 기본적으로는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기획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도전적이라든가 어떤 기획의 그 판단의 이 근거들이 판단 근거들이 부실한 그런 기획들은 우리가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지나치게 도전적이거나 판단의 근거가 희박한 그러한 그 이 비안정적인 그러한 기획들은 우리가 지향이 아니라 지양해야 되겠다.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기획은 기본적으로는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지나치게 도전적이어서도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데 리스크가 너무 커지고요. 또 판단 근거가 희박하게 되면 당연히 판단 근거가 희박한 만큼 또 그만큼의 또 리스크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안정적이어야 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지금 좀 더 무섭죠. 고착되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안정적이라는 개념과 고착되지 말아야 된다는 개념은 굉장히 상호 모순이죠. 이율배반의 개념인데 왜 기획은 안정적이면서도 동시에 고착되지 말아야 되느냐? 지나치게 안정적인 것만을 또 추구하다 보면 대내외의 환경 변화에 이 기획이 탄력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특히 현대사회처럼 환경 변화가 얼마나 빨리 변합니까?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생태적인 환경도 있고 경제적인 환경도 있고 사회적인 환경, 문화적인 환경 굉장히 다양한 환경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의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는 것이 현대사회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학교 수업이라고 하는 이런 환경도 지금 굉장히 빨리 달라졌죠. 달라지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이 강의에서 만나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디지털 기반 플랫폼들을 활용을 해서 고착되지 않게 강의실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동영상으로도 우리 강의하자. 동영상으로도 우리가 온라인으로라도 우리가 프로젝트 준비해서 온라인으로라도 그런 거 발표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기민하게 지금 대응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거죠. 고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측면에서 기획은 기본적으로는 안정적이어야 되지만 왜? 기획은 목적 달성을 해야 되는 것이 기획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안정성을 유지해야만 그 목적 달성의 가능성을
기본적인 어떤 그 범주만큼은 확보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 이런 환경의 변화가 빠르고 다양하게 진행되는 이런 그 시대에는 고착되어서도 곤란하다. 하나의 환경에만 너무 지나치게 기대게 되면 그러한 환경 요소가 변화됐을 때 기획 자체가 또 마찬가지로 존재의 이유를, 존재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안정적이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고착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기획이라고 하는 요소가 가져야 될 양면성이다. 동전의 양면처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안정성과 고착되지 말아야 된다. 이 개념은 이율배반의 모순의 관계이지만 이 모순되는 두 가지 요소를 기획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균형감 가지고 이 이율배반의 왼손과 오른손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기획은 기본적으로 의도적인 행동이고 또한 안정적이면서도 고택되기 말아야 되는데, 또 하나 우리가 기획의 개념을 살필 때 중요하게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 요소들은 이런 기획 활동이 최대한 최선의 그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인간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그런 이 활동들, 인간이 직접 이렇게 활동으로 보여주는 여러 가지 산출물들이 있는데, 이러한 인간들이 산출하는 여러 가지 활동의 바탕에는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측면에 의해서 인간들이 보여주는 활동도 있지만, 모습도 있지만, 인간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즉흥적이거나 무의식적인 측면 때문에 어떠한 행동이, 액티비티나 비헤비어가 산출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획이라고 하는 것이 최선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인간 활동의 의도적이나 의식적인 측면과 함께 즉흥적이나 무의식적인 측면을 같이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문화예술과 같이 인간의 감성을 공략을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불러일으켜야만 그것이 문화적으로든 산업적으로든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이 영역에 있어서는 더욱더 의도적, 의식적 측면보다 상대적으로 즉흥적이고 무의식적 측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식량과 음식과 관련된 그런 라면을 만든다거나 빵을 만든다거나 이런 그 영역에서는 인간의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측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은 배고프니까. 그 의도가 드러나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싶다. 배고프다. 내가 굶어 죽을 수는 없다.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측면들에 반응을 하는 그런 산업 영역들도 물론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대중예술이라고 하는, 문화 콘텐츠라고 하는 이 영역은 인간들의 드러나 있는 영역만을 우리가 고민해서 거기에 소구하는 이야기, 거기에 소구하는 캐릭터만을 등장시키면 사람들은 재미없다고 얘기하겠죠. 왜? 그런 얘기들은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측면 수준에서의 그런 많은 이야기들은 이미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 너무 많은 경쟁자들이 이미 그 영역들을 선점해 가 있는 작품들이 이미 우리 주변에 널려 있더라는 겁니다. 즉흥적이고 무의식적 측면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이언맨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야, 가슴에 이런 이 원자로 엔진을 달고 황금 슈트를 달고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내가 타고난 히어로는 아니지만 그것만 입고 있으면 슈퍼맨처럼 강한 사람이 되어서 악당들을 물리치는 그런 영웅을 나는 보고 싶어. 그런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겠죠. 그런 거를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 나 아이언맨 얘기 만들어서 보여줘. 이런 영화 관객들은 전 세계적으로 단 한 명의 관객들도 그런 사람들은 아마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잠재진 의식 속에는, 우리의 무의식적인 그런 의식 내면에 딱 깊숙한 곳으로는 기존의 엑스맨이라든가 슈퍼맨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여줬던 그런 히어로들 말고, 전형적인 히어로들 말고 좀 새로운 어떤 그런 히어로들 좀 없어? 좀 그런 재밌는 히어로 이야기 없어? 그런 것들에 대한 니즈가 내가 지금 의식하고 있거나 내가 의도적으로 뭔가를 요구하지 않는 저 내면의 깊숙한 곳에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적인 영역에 잠재되어 있는 니즈로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적 측면의 감성들을 캐치해내고 파악해내는 것이 문화 콘텐츠 기획자들, 문화 콘텐츠 창작자들의 몫이다, 역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인간들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의 의도적인, 의식적인, 드러나 있는 측면들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지금 드러나 있지 않으나 잠재되어 있는 측면의 인간의 어떤 감성적인 니즈들을 이해하고 연구하고
찾아내고 하는 그런 그 노력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특히 대중예술 영역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기획에서도 뭐 기획이라고 하면 마케팅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품을 생산하고 대중들에게 브랜드로 선보이는 그런 일반 산업의 기획의 영역에서도 과거와 달리 현재에는 그런 드러나 있는 인간들의 의식적인 측면보다 잠재되어 있는 측면들에 대한 이해가 점점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그런 시대이고요. 문화 콘텐츠 영역에서는 대중예술 영역에서는 그러한 잠재된 인간의 이 의식의 영역들, 잠재되어 있는 감성의 영역들에 대한 탐구가 훨씬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대중예술 기획의 영역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오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기획의 개념 우리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기획의 요소들을 살펴보면 기획의 요소는 기본적으로 그 우리가 흔히 육하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왜, 무엇을,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에 대한 전략적인 대답이 바로 기획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너는 그 기획을 예를 들면 어떤 뭐 영화를 기획한다, 뭐 게임을 기획한다, 웹툰 한 편을 기획한다, 뭐 대중음악 아이돌 그룹 하나를 기획한다. 다 이게 우리가 대중예술 영역에서의 기획 활동들이잖아요. 그런 걸 할 때 예를 들면 영화를 한다고 칩시다. 너 지금 그 영화 지금 왜 기획하는 거야? 그다음에 너는 그 기획은 어떤 거야? 어떤 영화야? 뭐 호러 영화야? 아니면 뭐 기생충 같은 사회 고발 영화야? 뭐야 그 영화는? 그다음에 언제 만들어서 언제 개봉할 영화야? 그다음에 어디서 한국에서 개봉할 영화야? 뭐 일본에서 개봉할 영화야? 국가들마다 관객들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국가에서 개봉하는지가 또 다른 기획의 요소가 되는 거죠. 또 거긴 누가 감독이야? 누가 출연하는 거야? 누가 기획했어? 누가에 대한 개념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건 어떻게 만들 거야? 제작비는 얼마나 돼? 너 제작비 조절은 어떻게 할 거야? 너 아까 그 감독 배우 이렇게 출연시키고 싶다 그랬는데 출연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 가지고 있어? 하우투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기획이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를 이루는 A부터 Z라고 한다면 그 A부터 Z까지를 이루는 중요한 6가지 질문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육하 원칙 왜, 무엇을,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이런 질문이 되는 것이고 좋은 기획이라면 이 6가지 질문에 대해서 딱딱딱딱 막힘없는 자기 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기획은 육하 원칙에 대한 왜, 무엇을,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우리가 말하는 문화 콘텐츠 기획의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이 6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기획의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자 현대 문화 콘텐츠 이 시스템 안에서는 모든 기획자들에게 이 6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쭉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 중에 누군가가 무슨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예를 들면 봉준호 감독이야. 봉준호 감독은 이제 이런 6가지 자기 영화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정말 자유롭게 이제 누릴 수 있는 사람이죠. 누구를 찾아가서 뭐 내 얘기 들어줘 하지 않아도 봉준호 감독 정도 되는 그런 크리에이터라면 많은 그런 세계 유수의 그런 영화 그런 전문 기업들이 다음 시즌에 어떤 영화 하고 싶으십니까? 저희가 투자하고 싶은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오히려 그런 만나달라는 기회를 청하는 그런 관계가 됐겠지만 그런 이 인정받는 크리에이터 혹은 인정받는 기획자들은 1%도 되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의 기획자들은 그런 기회를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기획적인 비전을 다 이렇게 A부터 Z까지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그 기회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밟아가야 될 단계들이 굉장히 많은 단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단계들을 거치고 통과되어야만 마지막에 가서 자기의 어떤 기획의 비전들을 쫙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요. 뭐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런 굉장히 우리나라의 문화산업 시스템도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들을 우리도 그런 단계적인 그런 기획적인 디벨로핑의 단계들을 밟아가고 있는데 대부분 이러한 디벨로핑의 이 시스템들을
미국에서 많이 일찍이 선진화시켜서 그런 시스템들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이란 나라 뭐 반드시 뭐 이렇게 꼭 너무 이렇게 그 크게 신비하게 생각하거나 우리가 거대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보다 먼저 문화 산업의 시스템들을 선진화시킨 경험을 갖고 있는 나라이고 좋은 경험을 가져서 벤치마킹하는 것은 뭐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문화 콘텐츠 기획자들이 거쳐가는 그런 단계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의미는 있을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최근에 피칭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피칭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던진다라는 뜻이죠. 툭 던져본다라는 이런 개념인데 대부분의 이제 영화도 그렇고 대중음악도 그렇고 미국의 이 문화 산업의 영역에서 종사하는 기획자들은 대부분 인디비주얼, 독립 기획자들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독립 기획자로서 자기 회사를 갖고 있거나 큰 법인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뭐 개인 사업자로 작은 그런 자기 그런 개인 사업자로서 존재하는 그런 기획자들까지 뭐 이 독립 기획자들, 프로듀서들도 굉장히 여러 수준의 기획자들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독립 기획자들이 자기의 어떤 그 기획적인 아이디어들을 투자를 받아서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메이저 스튜디오들의 투자를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워너라든가 뭐 파라마운트라든가 이런 그 유니버셜 이런 큰 영화사들은 자기들이 직접 제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른 독립 기획자들의 아이디어들에 투자를 해서 제작 배급을 하는 회사들이지 기획 단계부터 자기들이 디벨로핑을 다 하는 그런 그 회사들은 아닌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배급과 투자와 제작이 이제 분리되어 가는 그런 단계를 우리나라도 밟아가고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뭐 우리나라의 CJ가 대부분 투자를 하고 실제 제작은 독립 영화사들이 개별적인 영화사들이 제작을 해서 CJ를 통한 배급, 롯데시네마를 통한 배급 이런 그 유통과 투자와 제작의 분리된 시스템들을 우리나라도 이제 영화 같은 경우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런 기획자들이 자기의 기획을 이제 그 투자받기 위해서는 대규모 그런 스튜디오들의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그 스튜디오 입장에서 보면 자기 스튜디오의 투자를 기다리고 있는 수없이 많은 그런 기획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획자들의 기획을 걸러내는 그런 과정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배우들의 오디션을 보듯이 기획자들을 대상으로 이 기획안에 대한 일종의 오디션을 보는 단계들을 모든 스튜디오들이 거쳐 간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A라는 그런 대규모 스튜디오에서 내년도 혹은 내후년도에 이제 그 개봉을 할 영화를 투자할 영화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이제 그 일정을 정하면 예를 들면 뭐 5월이다 그러면 우리가 5월 뭐 1일부터 15일까지 그 이 내후년도 이 개봉 예정의 작품들 투자하기 위한 작품을 선별하기 위해서 이런 그 오디션 기회를 가질 테니 언제까지 신청해 주시면 우리가 일정 정해 드릴 테니까 일정에 맞춰서 오십시오라고 하는 그 공문을 전국에 있는 그런 그 기획자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기획자들도 기획자 조합이 있기 때문에 조합으로 연락을 하면 조합에서 자기 조합에 속해 있는 그런 기획자들에게 다 그 연락을 돌리는 거죠. 그러면 그 오디션을 이제 그 배우들은 오디션이라고 얘기하지만 기획자들은 피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칭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옛날에는 정말 10초에서 30초 정도밖에 시간을 안 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뭐 당신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우리 스튜디오 오세요 그러면 이미 수없이 많은 기획자들이 거기 줄 서 있겠죠. 그러면 이제 자기 시간을 내서 들어가 보면 투자를 담당하는 그런 스튜디오에 그런 담당자들이 쭉 앉아 있으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 당신 기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정말 10초에서 30초 정도 정말 한 뭐 5마디 이 정도 이내에 자기 기획의 매력을 딱 어필하고 나와야 되는 거죠. 짧은 거 시간 뭐 요즘은 한 1분까지도 시간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뭐 1분이라고 해도 정말 짧은 시간이죠. 그래서 그 피칭이라고 하는 그 짧은 시간에 몇 마디 안에 자기 작품이 갖고 있는 차별화 요소, 매력 포인트 이런 것들을 설득할 수 있게 정말 내 작품은 이게 매력이야. 툭 던졌는데 그 피칭에서 툭 던진 거를
시도해서 매력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연락이 오는 거죠. 당신 그 피칭 인상적으로 봤는데 그러면 그 당신이 피칭했던 내용을 뭐 2페이지, 3페이지 정도 이렇게 조금 메모 정도 형식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언제 다시 와주시겠습니까? 그 이제 연락을 받은 사람은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100명의 프로듀서들이 피칭의 기회를 가졌다면 메모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넘어가는 거는 그 중에 불과 20, 3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메모를 제출해서 메모를 설명하는 그 시간을 기회를 가졌다 하더라도 또 메모 단계에서 또 20, 30%를 제가 나머지는 걸러지는 겁니다. 나머지 또 20, 30%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좀 더 디테일한 상세한 트리트먼트를 그러면 제출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그 의뢰를 받게 됩니다. 20, 30%만 선택된 사람들만. 그러면 이제 그 트리트먼트 단계에서부터 페이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획 이 저작권이 이제 그때부터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트리트먼트부터는 정당한 페이를 갖고 이제 트리트먼트를 제출을 할 수 있게 되고 제출된 트리트먼트가 통과가 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시나리오 작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시나리오 단계부터는 정식 계약을 맺어서 시나리오의 디벨로핑과 관련된 많은 그런 그 제반 예를 들면 작가를 고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 개발에 관련된 그런 비용들, 프로듀서 개인의 어떤 이익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된 계약을 하게 되고요. 시나리오까지 단계까지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모든 작품들이 또 촬영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시나리오를 몇 번을 업고 없다가 그대로 그냥 하당되는 경우도 있고 그 중에 또 이제 선택된 제대로 된 이제 기획이라고 판단된 몇몇 시나리오들만이 이제 각각의 대형 스튜디오들이 제작을 결정을 한 본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본계약을 해놓고도 엎어지는 경우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니까 애초에 피칭 단계에서 마지막 제작 단계까지 상영 단계까지 가는 그런 작품들은 정말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만 마지막 상영 단계까지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미국식의 그러한 그 이 기획 아이템들을 걸러대는 투자 심사 과정인데요. 최근에 우리나라도 그러한 과정 시스템들이 많이 도입이 돼서 뭐 영화, 게임, 그다음에 또 저 음반 뭐 이런 쪽에서는 피칭, 애니메이션 뭐 이런 쪽들 피칭 단계에서부터 단계를 밟아서 투자, 제작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이렇게 세분화되는 그런 시스템들이 우리나라도 안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피칭이라고 하는 단계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6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을 다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시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핵심적인 얘기만을 해야 되는데, 기획자로서 이렇게 그 연차가 오래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일수록 초기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가 어렵다. 그러니 현실적으로 현대 문화 콘텐츠 기획 영역에서는 단계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6가지 질문에 대해서 물론 답을 다 구해야 되겠지만 초기에는 what, why, how to라고 하는 3가지 질문을 좀 더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서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준비해서 그것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문화 콘텐츠 기획에서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6가지 육하 원칙들 가운데 what, why, how to를 중심적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and then의 요소 하나를 더 고민하는 것이 최근에 추세 가운데 하나다. 특히 헐리우드 같은 경우는 하나의 영화를 가지고 다양한 그 수익 창구들을 통해서 수익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애니메이션 아이언맨이다 그러면 영화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그런 그 이 라이센싱 비즈니스를 통해서 뭐 인형도 만들고 피규어도 만들고 뭐 옷도 만들고 신만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뭐 빵도 만들고 뭐 이런 다양한 비즈니스들을 라이센싱 비즈니스 차원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한 편의 컨텐츠를 완성한 이후에 그 첫 번째 장르 영역 시장에서의 수익 모델 말고 확장된 다음 단계의 수익 모델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그런 고민을 엔덴의 차원에서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 문화 콘텐츠 기획에서는 what, why, how to 플러스 엔덴의 4가지 요소들을 중시하는 경향을 가지면서 기획 작업들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우리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모둠 프로젝트를 할 때는 what, why, how to를 중심으로 고민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준비하는 그런 프로젝트에서 엔덴까지를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고민하기에는 현실적인 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엔덴의 요소까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리하게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여건이 된다면 여러분들 어떤 모둠에 따라서는 이 프로젝트의 특성이 본편에도 있지만 엔덴 영역에서도 뭔가 차별화된 아이템들, 차별화된 어떤 그런 그 차별화 요소들을 갖고 있는 아이디어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 엔덴의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강조해서 이야기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 학생들이 모든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할 때는 적어도 what, why, how to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한 자기 답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what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장르는 어떤 장르고 분량은 어느 정도가 되고 제작비는 어느 정도가 규모이고 그다음에 제작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어떤 그 일정들은 어느 정도 일정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프로젝트가 갖는 개요라고 하는 영역 측면들이 what이다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으로 준비가 돼야 될 거고요. why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why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why가 뭐냐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일본 대한민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기획이라면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 이 기획이 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이게 why인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꼭 이 기획을 추진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게 이제 그 프로젝트들마다 차별화 요소 Y의 요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Y의 요소가 분명해야만 What도 설득력을 갖게 되고 How도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Y에 대한 그 고민들 중요하게 여러분들 해주셔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How to 아무리 Y가 좋고 What이 설득력 있다 하더라도 실제 그거를 만들어가는 How to에 대한 수단에 대한 부분들이 설득력이 없으면 이 친구들은 아이디어는 좋은데 실행력이 없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고 뭐 신인 배우를 우리가 쓸 거면 오디션은 어떻게 할 것이고 뭐 이런 것들 마케팅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 등등등등이 How to에 관련된 그런 그 영역에서의 답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what, why, how to에 대한 세 가지 질문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주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기획 작업을 할 수가 있고 what, why, how to가 튼튼해지면 이제 나머지 질문들 뭐 when이라든가 where라든가 who라든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더 계속 단계마다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그 확장시켜가면서 그런 질문들까지도 충분한 답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좀 더 단계적으로 기획 작업에 접근하는 효율적인 접근 방법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기획의 영역은 뭐 기간에 따라서도 단기, 중기, 장기 나눠볼 수가 있겠고요. 뭐 주제에 따라서도 뭐 연중 기획, 예산 기획, 프로그램 기획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그 종류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그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프로젝트들의 종류가 이 중에 뭘까 이런 것들을 고민한다기보다는 기획의 영역 안에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 층위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기획이라고 하는 영역을 내가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하기 위해서는 기획의 영역 안에 존재하는 이런 다양한 층위들, 다양한 영역들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적재적소에 능수능란하게 기획의 다양한 영역들을 내 기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준비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기획은 또 하나 조직의 특성, 이 기획을 추진하고 있는 팀이 어떤 팀이냐. 예를 들면 뭐 액션의 감성을 갖고 있는 팀이냐, 멜로의 감성을 갖고 있는 팀이냐, 사극을 좋아하는 팀이냐, 아니면 덕후들이 모여 있는 팀이냐, 아니면 뭐 일반적인 예체능 정규 교육 과정을 거친 인원들이 많이 모여 있는 팀인 것이냐, 이런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도 기획 성격들은 많이 달라지고요. 또 프로젝트 자체가 갖고 있는 성격들에 따라서도 프로젝트가 예를 들면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 건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건지 아니면 뭐 여성 타겟인 건지 남성 타겟인 건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고 또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한 거냐 뭐 일본을 대상으로 한 거냐 한국을 대상으로 한 거냐 중국을 대상으로 한 거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시대에 따라서도 예를 들면 뭐 시대라고 하면 굉장히 큰 그 시기적인 부분일 수도 있지만 봄에 개봉할 거냐 여름에 개봉할 거냐 가을이나 겨울에 개봉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예를 들면 여름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이나 영화 취향들이 다르고 겨울에 좋아하는 음악이나 영화 취향들이 다르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 대한 요소들도 우리가 기획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데 이러한 조직의 특성, 프로젝트의 성격, 지역, 시대 등 이러한 요소들에 따라서 같은 출발점을 갖고 있는 기획이라 하더라도 최종적인 그 산출물이 되는 프로젝트의 산출물이 되는 최종적인 기획의 형식이나 내용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획을 할 때는 초기 아이디어에 너무 지나치게 집중 이렇게 그 집착하기보다는 초기 아이디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적인 요소는 뭘까? 이것들은 그대로 가져가지만 나머지 부차적인 요소들은 조직의 특성이라든가 프로젝트의 성격이라든가 지역, 시대 이런 것들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까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기획은 안정적이면서 동시에 고착되지 말아야 된다, 탄력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기획의 양면성을 균형 있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또 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어떠한 조직이나 제품, 브랜드가 장기간 생존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개념의 기획은 필수적이겠죠. 뭐 이거는 뭐 문화 콘텐츠 어떤 제품도 문화 콘텐츠 작품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그런 그 산업 영역에서의 상품들도 마찬가지가 될 텐데 조직, 제품, 브랜드, 그러니까 회사라든가 어떤 특정한 상품 또는 그런 것들을 포괄하는 브랜드들 이런 것들도 모두가 다 장기간의 생존을 위해서는 전략적인 개념으로서의 기획적인 어떤 고려와 기획적인 전략들의 적용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요즘은 경쟁자들이 많잖아요. 어느 영역이든지. 영화 얼마나 많은 작품들이 경쟁을 합니까?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영화 시장이 많이 침체됐지만 일반적으로 한 해 우리나라에 개봉되는 영화가 국산 영화, 제작되는 국산 영화만 50편 정도 대회가 매년 최근 몇 년간을 보면 4, 50편 정도가 꾸준히 제작을 되는데 연말에 사람들이 기억하는 흥행에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은 불과 그 4, 50편의 작품들 가운데 20% 정도가 되지 않습니다. 20% 많으면 20%보다 못한 경우들도 많은 거죠. 경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1년에 얼마나 많은 신인 걸그룹들, 신인 아이돌 그룹들이 등장을 합니까? 그러나 연말이 됐을 때 우리 머릿속에 남는, 우리의 기억에 남는 팀들은 그 중에 불과 몇 팀 되지 않는 거죠. 프로듀스 101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이렇게 막 그 국민투표 참여하고 했지만 그 멤버들 가운데 사람들이 뭐 그 이 팬클럽 회원들이야 자기 멤버들 11명 다 기억하겠지만 일반인들은 그 11명 중에 그 중에 11명 이름 다 기억하는 사람들 몇 명이나 있을까요? 강다니엘 정도? 몇 명 외에는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한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감성적인 역량, 여력을 가지고 이제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대중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소비의 여력, 역량을 놓고 많은 경쟁자들이 문화 콘텐츠 산업 영역에서도 경쟁을 하는데 그런 경쟁 속에서 그런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 회사, 우리 콘텐츠, 우리 브랜드가 장기간 생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전략적 개념으로서의 기획 작업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기획은 그러한 필수적인 활동으로서의 좋은 기획은 좋은 컨셉을 창출해 준다는 겁니다. 좋은 기획을 통해서 우리 회사가, 우리 작품이, 우리 브랜드가 지켜나가야 될 또 대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컨셉은 뭘까? 이러한 좋은 컨셉을 창출해 주는 것이 좋은 기획이라는 것이고요. 또 이러한 좋은 컨셉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장르와 코드 제가 다음 주에 동영상 강의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장르와 코드 때 우리가 컨셉에 대해서 우리가 또 디테일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좋은 컨셉을 창출해주는 좋은 기획은 좋은 컨셉을 통해서 프로젝트 추진의 방향성과 일관성을 확보해주는 그런 혜택을 기획자들에게 부여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것처럼 기획의 개념, 기획은 목적 달성을 이유로 하는 그러한 그 분명한 그런 선택이다. 그리고 그런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떤 수단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수단에 대한 고민들을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고 의도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의도적인 기획 활동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인간들의 드러나 있는 그런 의식의 영역뿐만 아니라 잠재되어 있는 의식과 잠재되어 있는 감성의 영역들에 대한 탐구와 이해가 필수적이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요. 또 기획의 요소는 육하 원칙에 대한 6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하는 과정인데 현대 문화 콘텐츠 기획에서는 그 중에서 what, why, how to에 대한 질문 거기 플러스 알파, and then에 대한 것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기획도 같은 출발선상의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조직의 특성, 프로젝트의 성격, 지역, 시대 등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런 아이디어에 대한 적용들,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는 그런 기획의 그런 과정들은 탄력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그 결과물을 좀 더 이렇게 그 성과 있는 그런 결과물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획의 유형까지 오늘 조금 살펴볼 수 있도록 할 텐데요. 기획은 크게 전략 계획과 실행 계획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전략 계획은 우리가 흔히 스트래티직 플랜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고, 실행 계획은 오퍼레이셔널 플랜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인데요. 전략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이제 그 군대에 갔다 온 우리 복학생들이 있으면 아마 전략, 전술 이런 말을 우리가 군대에서 많이 사용을 할 텐데, 전략은 이제 미션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그 작전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의 목적이 이제 전략이 되는 거고, 그런 목적 달성을 위한 큰 그 작전의 방향성이 이제 전략이 되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전술이라고 하면 그런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실행의 수단들을 고려하는 계획하는 단계가 전술의 단계인데, 우리가 이제 전략과 전술은 군사 용어이고, 일반적인 이런 그 기획 이론의 영역에서는 전략 계획과 실행 계획, 전략은 그대로 전략의 영역은 전략 계획의 영역에서 살펴보는 것이고, 전술의 영역은 실행 계획의 영역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면 아마 그 군사 용어에 익숙한 학생들은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전략 계획은 자 27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자료. 전략 계획은 조직 또는 프로젝트의 미션에 입각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변화하는 환경의 유념, 아까 얘기했죠. 환경 변화에 우리는 늘 유념해야 되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변화하는 환경에 유념하면서 달성해야 될 목적과 수행해야 될 과제, 그리고 그 방법의 큰 그림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큰 그림을 작성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전략 계획의 개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방향성을 설정을 하는 것이 전략 계획의 단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그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하나 만들겠다. 이 회사의 전략 계획은 뭘까라고 우리가 할 때, 그러면 우리가 뭐 3년 안에 대한민국 5대 메이저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전략이다. 이것이 이제 전략 미션이다라고 하면, 이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큰 방향성을 수립을 하는 것이 전략 계획의 단계가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회사 차원의 설명이고, 만약 이것을 프로젝트 차원으로, 작품 차원으로 본다면, 예를 들면 뭐 대한민국의 SF라고 하는 장르가 불모지인데, 대한민국 SF 장르의 새로운 한 획을 긋는 상업적인 SF 영화를 만들겠다. 이것이 하나, 예를 들면 어떤 특정 SF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프로젝트의 전략 계획의 방향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 계획은 장르의 개념으로 많이 우리가 접근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부분들도 우리가 다음 주에 장르와 코드 살펴볼 때 제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여서 오늘은 거기까지는 살펴보지 않고, 일단 전략 계획과 실행 계획을 상대적으로 각각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영역인지를 살펴보는 것 정도로 오늘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전략 계획은 방향성,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전략 계획의 단계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혹은 이 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 최종 미션에 대한 이 인식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아까 좋은 기획은 달성해야 될 목표와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놔야 그 구체적인 목적을 향해 갈 수 있는 방향성을 우리가 정립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을 인식을 하고, 구체적인 목적을 인식하고, 이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방향성을 설정을 하는 것이 전략 계획의 영역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 계획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크게 6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안팎의 내외의 다양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나가야 될 방향성을 지켜준다. 스테이 온 더 코스 해준다. 이 얘기가 뭐냐면, 어떤 프로젝트든지 늘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떤 그 방향성을 설정을 하게 되면
조직 안에서도 반론들이 나올 수 있고, 조직 안에서는 똘똘 뭉쳐서 하나의 방향성의 믿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밖에서 예를 들면 투자자라든가 뭐 비평가라든가 아니면 업계의 많은 경쟁자들이 그 계획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의구심은 곧 우리 프로젝트의 진행을 이 방해하는 여러 가지 그런 저해하는 요소들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내외의 다양한 도전이다라고 본다면, 그러한 안팎의 다양한 도전이라든가 의심이라든가 반론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흔들림 없이 나갈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 전략 계획의 효과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획 이론에서는 이 전략 계획의 첫 번째 효과로 stay on the course, 나의 길을, 내가 설정한 이 길에서 어긋나지 않는 스테이 온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이 전략 계획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전략 계획의 효과. 대외적으로 조직과 프로젝트의 정체성을 확립을 하고 정당성을 획득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좋은 전략 계획을 설정을 하면 우리 프로젝트가 갖고 있는 방향성이 곧 우리 프로젝트의, 우리 조직의 정체성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기생충 같은 영화에 대한 방향성이 설정이 돼 있다. 적어도 이 기생충을 같이 참여하는 감독, 배우 이하 많은 스태프들은, 야, 우리가 다른 많은 국가들, 또 우리나라의 다른 많은 영화들이 시도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유니크한 사회성 짙은 그런 블랙 코미디를 우리는 만들어가는 팀인 거야. 이게 우리 팀의, 우리 프로젝트의 정체성이 되고,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공유의 정도가 강할수록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정당성을 크게 강하게 획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전략 계획이 주는 효과, 대외적인 조직과 프로젝트의 정체성 확립과 정당성 획득의 효과들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이러한 대외적인 정체성, 대외적인 정당성이 강하게 획득이 되면 세 번째 효과, 대내적으로 우리 이 팀 안으로, 우리 팀 안에서의 대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조직 문화, 가치관이라든가 규범 이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확립될 수가 있고, 또 구성원들에게 이 프로젝트는 우리 성공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한번 신나게 해보자 라고 하는 신념을 제공을 해주고요. 이런 좋은 강한 신념들이 발휘가 되면 자연스럽게 대내적으로 이 스태프 사이에, 구성원들 사이에 결속력이 강화되겠죠. 잘 되는 팀들, 시청률 잘 나가는, 시청률이 잘 나오는 그런 드라마들 혹은 예능 프로그램들 현장 나가보면 구성원들끼리 으쌰으쌰하고, 와, 우리는 1박 2일 하는 팀이야, 우리는 무한도전하는 팀이야, 우리는 나영석 사단이야. 결속력이라든가 신념들이 막 느껴집니다. 그런데 시청률 잘 안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들 현장 나가보면, 예를 들면 시청률 막 한 자릿수 나오는 그런 드라마 마지막 촬영 현장, 혹은 뭐 요즘 뭐 특정 프로그램 이름을 말하면 좀 그러니까 뭐 좀 시청률 잘 안 나오는 주말 어떤 특정 예능 현장 나가보면 분위기 안 좋습니다. 뭐 뒤에서 쑥쑥 됩니다. 아, 저거 왜 하지? 시청률 저거 또 안 나올 텐데 저거 왜 하지? 뭐 기획 뭐 이렇게 스태프들은 연출자 욕하고, 연출자들은 작가 욕하고, 막 구성원들 사이에 신념이 없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의심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결속력도 약해지는 이런 모습들이 종종 발견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좋은 전략 계획을 획득한 확보한 팀과 그렇지 못한 전략 계획을 갖고 있는 팀 사이에 나타나는 그런 차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대내적으로 조직 문화를 확립하고 구성원들에게 신념과 결속력을 제공해 준다라는 효과. 자, 네 번째, 좋은 전략 계획이 주는 또 네 번째 효과는 조직 성공의 척도 역할을 당연히 하겠죠. 예를 들면 1박 2일 팀이, 나영석 사장님, 뭐 JTBC가, MBC 예능국이 조직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척도 역할을, 야, 우리가 올해는 이런 방향성으로 가기로 했는데 이 방향성을 판단 근거로 해서 성공이냐 실패냐 판단의 기준의 역할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평가에, 그 여섯 번째 얘기가 어쨌든 여섯 번째 효과가 되는데, 일단 네 번째, 조직 성공을 판가름할 수 있는 척도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 효과, 이러한 그 메인이 되는 전략 계획이 잘 나와 있으면 기타 계획과 기획의 토대가 됩니다. 예를 들면 나영석 PD 같은 경우는 꽃보다 시리즈를 잘 만들어 놓다 보니까 꽃보다
맨 처음에 꽃보다 할배였죠. 꽃보다 할배가 잘 되니까 꽃보다 할배의 방향성을 근거로 꽃보다 누나, 꽃보다 청춘이 나왔죠. 또 거기서 가지친 게 삼시세끼가 나왔죠. 또 거기서 가지친 게 신혼일기까지 나왔습니다. 축축축. 나중에 거기서 나온 게 뭐 신서유기까지 나오게 되고, 또 신서유기에서 뭐 아일랜드로 간 새끼, 뭐 이렇게 락기남 이런 식으로 쭉 가지들을 펼치고 있잖아. 이런 것들이 하나의 좋은 전략 계획이 성립이 되게 되면 기타 계획이라든가 다른 기획에 토대가 되어줄 수도 있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조직을 혹은 어떤 프로젝트의 중간 과정 또 혹은 사후에 그 프로젝트와 조직을 평가할 때 자성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는 것이 또 전략 계획이 주는 좋은 효과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전략 계획을 얼마나 잘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좋은 효과를 거둘 수도 있고, 이 얘기는 거꾸로 그러한 전략 계획의 수립이 뭔가 미흡하다면 이러한 효과들을 거둘 수가 없다는 것이고, 이러한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은 그 프로젝트의 그 조직의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략 계획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방향성과 관련된 큰 그림을 작성하는 영역이라면, 실행 계획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그러한 전략 계획들을 집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에 대한 그 계획들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실행 계획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략 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계획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개념 계획들, 컨셉추얼한 그런 플랜들을 실제로 실천에 옮기기 위한 계획들, 실천으로 옮기기 위한 계획이 실행 계획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살펴봤던 전략 계획은 방향성, 개념에 대한 계획이라면, 그러한 목적을 인식을 하고 방향성을 설정을 하고 개념을 수립하고 하는 것이 이제 전략 계획의 영역이었다면, 그러한 전략 계획을 통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개념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수립해야 되는 여러 가지 실행 계획들을 우리가 이제 지금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전략 계획이 상대적으로 개념과 관련된 계획이었기 때문에 개념적이고 추상적이고 구체성이 떨어지는 그런 계획이라면, 실행 계획은 그러한 전략 계획을, 개념 계획을 실제로 수행을 하는 실천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접근해야 되는 실행 계획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행 계획은 상대적으로 구체적이고, 또 아까 살펴봤던 그런 전략 계획들이 상대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의 계획이라면, 실행 계획은 단기적인 그런 계획이어야 되고, 상대적으로 아까 그런 전략 계획들이 개념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어떤 추구하는 이상, 추구하는 목적과 관련돼 있는 그런 영역이다 보니까 개념적인 그런 측면의 계획이라면, 실행 계획은 상대적으로 실행 가능성 위주로 수립되어야 되는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 계획과 실행 계획을 비교해서 살펴보자면, 상대적으로 실행 계획은 전략 계획에 비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상대적으로 단기적이면서 또 실행 가능성 위주로 수립되고 또 평가되어야 되는 것이 실행 계획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 계획은 크게 뭐 일시계획, 상시계획, 예비계획 등으로 나누어 수립할 수 있고요. 또 이것만큼도 뭐 예산 계획들, 뭐 캐스팅 계획들, 뭐 자금 조달 계획, 이런 것들이 다 실행 계획의 다양한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접근했을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실행 계획의 다양한 영역이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실무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문화 콘텐츠에 대한 프레임워크와 관련해서 오늘은 기획 개념과 구성 요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살펴봤던 내용들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이 우리 이제 모둠 프로젝트 과정에서 모둠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오늘 살펴본 개념들 적용해보고 구체화시켜 보는 과정을 모둠 활동을 통해서 거쳐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살펴본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뭐 굳이 머릿속에 딸딸딸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획은 어떤 것이다? 기획적인 사고와 비계획적인 사고는 뭐가 다른 거지?
여러분들이 그 개념은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획의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기획의 단계이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기획의 유형도 크게 전략계획과 실행계획으로 나눠서 전략계획 영역에서 큰 방향성들, 우리가 달성해야 될 목표들을 구체적으로 수립한 단계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이 전략계획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실행계획은 얼마나 구체적으로 짜야 되는 것이냐, 전략계획의 방향성 안에서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문화 콘텐츠 기획을 수립하고 집행해가는 기획의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앞전 그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살펴봤던 내용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후에 살펴볼 내용들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문화 콘텐츠 학과 수업들 가운데 대부분이 모든 수업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만, 특히 제 수업과 관련해서는 뭘 이렇게 막 그 입시 때 이렇게 단어 하나 외우고 공식 하나 외우듯이 여러분들이 강의 자료 내용들을 딸딸딸딸 외울 필요는 사실 없어요. 다만 이러한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그 시사점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고, 그 시사점들을 각자 자기 나름의 언어로 머릿속에 이렇게 딱 저장시켜 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외우는 것보다 이해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납득하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서 언제든지 이렇게 꺼냈을 수 있는 자기만의 자기만의 생각으로 마음속에 저장해 놓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기획의 개념들, 기획의 중요한 그런 그 구성 요소들, 기획의 유형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그 바탕들을 잘 이해하고 흐름들을 잘 잡아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암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획에 대한 전략들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것, 오늘 살펴본 내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내용들 강의 자료 중심으로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문화 콘텐츠 기획의 단계 간단히 살펴보고,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에 문화 콘텐츠 전략적 기획의 10가지 법칙, 미국 시나리오 작가 조합의 교육 자료를 중심으로 한 내용들 다음 주에는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오늘 살펴봤던 기획의 큰 그런 개념들이라든가 그런 유형들, 요소들이 구체적으로 프로페셔널들의 기획 전략 이 적용의 영역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구체화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음 주에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내용들도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주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내용들을 잘 이해해서 일단 마음속에 잘 자기 나름의 어떤 내용으로 입력해 주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들이 바탕이 되어야만 다음 주에 살펴볼 디테일한 프로페셔널들이 이야기하는 10가지 전략적 기획의 법칙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시간이 되는 학생들, 제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만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는 거니까 강의 자료, 동영상 강의 전후에 좀 살펴보는 시간들을 각자 갖는 거 중요하다고 제가 몇 번 강조드렸습니다만, 다음 주에도 28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문화 콘텐츠 전략적 기획의 10가지 법칙 미리 한번 읽어봐 주시고 다음 주 동영상 강의 준비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그 7번째 동영상 강의 내용,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또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알찬 내용 제가 준비해서 동영상 강의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기다려 주시고요. 다시 한번 아쉽지만 이렇게 남은 학기 동영상으로 만나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아쉬움들 각자 달래면서, 그런 부분들은 모둠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살펴보는 문화 콘텐츠 기획 전략들, 여러 이 개념들과 전략 요소들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접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들을 모둠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발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의욕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둠 활동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주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